몸을 부딪히는 구기 종목에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보통 우월한 신체 조건이나 운동 능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승리를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강한 투지를 발휘해 단점을 상쇄한 수비 스페셜리스트들을 NBA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날쌘 가드부터 자신보다 훨씬 큰 센터까지 전 포지션 커버가 가능한 이 선수는 바로 드레이먼드 그린입니다. 신장 대비 훌륭한 골밑 수비와 환상적인 타이밍에 들어오는 도움 수비가 가능하고 공격 시에는 보조 핸들러이자 링커로서 양질의 스크린과 패스까지 뿌려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녀 현재 NBA 현역 선수들 중 최다인 4번의 우승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더티 플레이로 꾸준히 쌓아온 업보와 코트 밖에서도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망언까지 커리어 내내 잦은 트러블을 일으켜왔는데요. 그럼에도 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올해도 그와 4년 연장 계약을 맺었는지 든든한 살림꾼과 빌런을 넘나드는 NBA판 다스베이더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0년 4월 3일 미시간에서 태어난 그린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6남매와 함께 성장하면서 집안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 토박이인 만큼 농구에 빠지게 된 계기는 같은 연고지 팀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경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기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농구를 직접 시작하게 되는데요. 2학년 때부턴 매년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으로 미시건주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지역 최고의 선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고교생들 중에서도 상위 36위의 이름을 올리며 여러 명문대들의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학교도 고향 근처인 미시간 주립대를 선택해 경험치를 쌓아갔습니다. 다만 재능이 출중한 특급 유망주들처럼 NBA로 조기 진출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보다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농구에 매진한 그는 2학년 때 컨퍼런스 최고의 식스맨상을 수상했고 졸업반 시즌에는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기량을 우상향시킨 후 2012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빅맨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2m에 약간 못 미치는 언더사이즈였기 때문에 상당히 순위가 뒤로 밀려 2라운드 35순위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린이 입단할 당시 워리어스는 한창 리빌딩 중이었고 7픽으로 뽑힌 해리슨 번즈가 바로 주전 스몰 포워드 자리로 30픽으로 뽑힌 페스터스 에질리가 보거트의 백업으로 적극 기용된 반면 그린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루키 시즌 대부분을 가비지 타임에 출전한 그린은 대학 때 기량에 반도 보여주지 못하며 시즌이 끝났고 설상가상으로 13-14 시즌에는 올스타 포워드 안드레 이고달라까지 합류하면서 시즌 초반에는 여전히 벤치를 지켜야 했는데요. 그러나 해리슨 반즈의 부진과 주전 포워드들의 이어지는 부상 행진으로 시즌 중반부터는 20분 이상의 기회를 받게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믿기 힘든 스텝백 3점까지 꽂아 넣는 등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서부에서 50승 고지를 점한 워리어스는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부상으로 아웃된 보거트를 대신해 주전으로 경기에 나선 그린은 자신의 강점을 확실하게 어필했습니다. LA 클리퍼스의 에이스 그리핀을 전담 마크하면서 볼 투입 자체를 까다롭게 만들었고 사이드 스텝으로 끝까지 따라붙으며 적절한 손질과 컨테스트를 통해 공격의 맥을 끊어줬습니다. 최종전을 내주면서 아쉽게 업셋에는 실패했으나 이 경기에서는 3점슛까지 5개를 꽂아주면서 커리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올려주는 등 기대 이상의 깜짝 활약으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세 번째 시즌을 앞두고는 마크 잭슨에서 스티브 커로 감독이 바뀌게 되는데 클리퍼스와의 시리즈에서 3번이나 더블더블을 만든 그린의 모습을 인상 깊게 본 커는 부임 첫 해부터 그린을 주전으로 중용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기량이 활짝 만개했습니다. 오픈 찬스가 나면 자신있게 3점을 올라갔는데 12월 초 시카고전에서는 한 경기에 7개의 3점을 집어넣으면서 개인 커리어 하이인 31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골밑 근처 마무리 능력도 가다듬으면서 평균 득점과 야투효율 모두 상승시켰고, 상수였던 수비력은 커버 가능한 선수 범위가 더욱 늘어나 올해의 수비수상과 기량 발전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스티브 커가 구상한 스몰 라인업 농구에 딱 들어맞는 조각이 되어줬습니다. 커리가 MVP로, 탐슨이 올스타급으로, 그린은 퍼스트팀 디펜더로 알맞게 성장해주면서 워리어스는 리그 1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1라운드에서는 매경기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4대0으로 수입했고, 멤피스, 휴스턴, 클리블랜드로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팀 내 최다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스플래시 듀오가 공격에서 빛날 수 있게 적극 서포트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와의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서 첫 트리플 더블을 작성해내면서 NBA 입성 3년 만에 주축 멤버로 첫 우승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더사이즈 빅맨으로서 NBA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깨버린 그린은 자신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당당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루키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첫 우승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여름에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워리어스 시스템에서 그린의 역할은 다음 시즌 더욱 커졌습니다. 전체적인 팀 플레이의 합이 전년도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은 개막 28연승이라는 엄청난 페이스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린은 14번의 트리플 더블 작성과 5곱하기5 경기까지 만들어내는 등 연장 계약이 아깝지 않은 활약으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오픈 찬스에서 시도하는 특유의 백팩 3점도 38.8%에 달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져 이제는 공수 양면에서 상대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존재로 거듭나 커리어 처음으로 올스타까지 선정되었는데요. 정규 시즌 최다승 기록을 포함해 각종 대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제는 2년 연속 우승이라는 방점을 찍기 위해 플레이오프로 향했습니다. 커리의 부재가 있었던 휴스턴과의 1라운드를 4승 1패로 무난하게 돌파한 뒤 2라운드 포틀랜드와의 시리즈에서는 3차전 커리어 하이 활약을 포함해 평균 22.2득점, 11.2 리바운드라는 엘리트 빅맨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컨퍼런스 파이널, 앞선 시리즈와 달리 1차전 홈에서 패배하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존재 자체가 위협적인 더티 플레이어로 변신했습니다. 2차전에는 돌파 과정에서 무릎으로 아담스를 가격했고, 3차전에는 대놓고 낭심킥을 시전하면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커리 탐슨의 분전 끝에 1승 3패를 4승 3패로 뒤집고 극적으로 파이널에 진출했으나, 이번에는 4차전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신경전을 벌이던 와중 손으로 사타구니를 가격하면서 플래그넌트 파울 누적으로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린의 출장 정지 징계 이후 주전 센터 보거트의 부상과 르브론과 어빙의 폭발이 맞물리면서 5차전부터 7차전까지 내리패해 2년 연속 우승은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승 실패와는 별개로 마지막 7차전에서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팀 내 최고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우승했었더라면 파이널 MVP는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최근에도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패배를 당한 후 그린은 선수 영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프시즌 듀란트에게 "우린 내가 필요해" 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고, 적극적인 구애 끝에 워리어스는 해리슨 반즈와 앤드류 보거트를 내보내고 2년 5,400만 달러로 KD 영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MVP 2명과 올스타 출신 5명이라는 환상적인 라인업을 꾸린 워리어스는 NBA 판도를 뒤흔들며 챔피언으로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16-17 시즌부터 그린이 슛 시도 횟수를 줄이면서 야투율도 덩달아 뚝 떨어졌지만, 공격에서의 촉매제 역할과 수비에 더 치중하면서 컷함듀가 더욱 빛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2월 멤피스전에서는 득점을 포함하지 않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만으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진귀한 기록을 남겼고, 스틸왕에 더불어 지난 시즌 놓쳤던 올해의 수비 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았던 워리어스는 2017년에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면서 클리블랜드에게 서력했고, 2018년에도 클리블랜드를
듀란트를 4대0으로 수입하면서 백투백 우승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린의 러브콜로 동료가 된 듀란트는 2년 연속으로 파이널 MVP에 선정되면서 기쁨을 만끽했고 18-19 시즌에도 함께하기로 하면서 3핏을 목표로 행복 농구를 이어갈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클리퍼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마지막 슛 기회를 날린 그린에게 왜 공을 주지 않았냐고 따지자 듀란트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으면서 팀 케미에 금이 가버렸는데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원했던 상대에게 이제 와서는 필요 없다는 망언을 내뱉은 뒤 워리어스는 대충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파이널 진출까지는 성공했지만 파이널에서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낸 듀란트의 부상 이탈 이후 6차전 탐슨의 부상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3핏 달성은 좌절되었습니다. 시즌 종료 이후 듀란트가 팀을 떠나고 탐슨마저 2년간 자리를 비우는 공백이 발생하자 워리어스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린 역시 예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제 아무리 디포이라고 해도 주전 로스터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는 혼자서 모든 선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컷함 뒤에 의지하며 가려진 슈팅 부문은 15-16 시즌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 30%대까지 떨어졌고 3점슛 라인 밖에서 공을 잡으면 아예 수비수가 마크조차 붙지 않는 세깅 디펜스의 주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출난 장점이 빛을 잃어버리고 단점만 남은 그린을 보고 방송에서 찰스 바클리는 여느 때와 같이 그린은 트리플 싱글하고 들어가네요 라는 조롱조 멘트를 날렸고 그린은 그래서 우승은 을 시전하면서 바클리의 커리어를 후려쳤는데요. 결국 그린은 보이밴드에서 가장 인기 없는 멤버이다. 관중들이 지를 보고 소리 지르는 줄 아는데 그룹에서 네 번째일 뿐이고 그 팀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된다 라는 뼈가 부서지는 멘트를 들으며 19-20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20-21 시즌 커리가 복귀한 이후로는 다시 경기 운영에 힘쓰면서 커리어 하이인 평균 8.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야투율과 리바운드, 스틸까지 공수양면으로 전반적인 수치들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아직까지 골스 시스템의 핵심임을 증명했습니다. 시즌 막판 승률을 끌어올리면서 플레이오프 막차 탑승을 위해 힘썼지만 그린의 눈찌르기 여파에도 르브론에게 딥3 쐐기포를 얻어맞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종료 후 네 번째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면서 아직 건재함을 인정받은 그린은 2-1-2 시즌 돌아온 이고달라와 게리 페이튼 2세 등 새로 유입된 수준급 수비 자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디포이 시절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0개 팀 중 26위에 위치했던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로 수직 상승하면서 워리어스는 서부 컨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고 그린은 프롭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1라운드 덴버의 요키치를 상대로 줄 건 주더라도 최대한 공격 작업을 껄끄럽게 만드는 수비로 2차전에는 테크니컬 누적 퇴장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원정으로 돌아간 3차전에서도 10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원활하게 볼 배급을 해줬고 클러치 타임, 포스트업을 시도한 요키치에게 공만 쳐내는 깔끔한 손질로 공격권을 뺏어와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후 멤피스와 댈러스를 상대로도 조던 풀, 탐슨, 위긴스가 돌아가면서 터져주고 그린은 전 매트 코어도 같은 커리와의 2대2 게임을 비롯해 GP2, 쿠민과 루니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해주면서 씬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멤피스를 4승 2패로 댈러스를 4승 1패로 꺾으며 3년 만에 복귀한 파이널. 보스턴은 1차전 세깅 디펜스를 들고 나와 공격에서 그린의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매치업 상대였던 알 호포드의 3점이 6개나 터지면서 1승을 선취했는데요. 2차전부터는 브라운을 전담으로 담당하면서 보스턴의 스윙맨들을 숨막히게 압박해 다시 수비력으로 팀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4차전 승리 이후 분위기를 제대로 탄 워리어스는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그린은 커리, 탐슨, 이고달라와 함께 통산 4번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신구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밑바닥에서 반등한 우승이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음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연습 도중 팀메이트 조던 풀의 얼굴에 펀치를 날리는 비디오가 유출되면서 감동은 싹 씻어내고 또다시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듀란트 때와 비슷하게 내부적인 갈등은 덮어두고 시즌을 시작한 22-23 시즌 연장 계약을 체결한 조던 풀의 퍼포먼스는 지난 시즌보다 떨어졌고 그린은 펀치 사건을 의식한 듯이 경기 중 성질을 내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줄인 듯 보였으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또다시 신체 통제에 실패했습니다. 박스아웃 과정에서 넘어진 사보니스가 그린의 다리를 잡자 이에 발을 빼면서 온 힘을 다해 배를 밟고 점프해 넘어가는 더티 플레이를 저질렀습니다. 어차피 퇴장이란 것을 알았는지 나갈 때도 원정 팬들을 향해 포효하는 광기를 보여주며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린의 파울에 대해서도 스티브 커 감독 역시 그를 두둔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7차전 커리가 폭발하면서 힘겹게 1라운드는 통과했지만 2라운드에서 레이커스에게 가로막히면서 취했던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럼에도 오프시즌 그린은 4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워리어스와 계속 함께하게 되었고 조던 풀은 워싱턴으로 좌천되면서 대신 크리스 폴이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최고의 수비력과 허슬 플레이, 패싱 센스를 자랑하지만 그 장점을 통제되지 않는 말과 더티 플레이로 갉아먹었고 이번 오프시즌에도 유달리 입을 쉬지 않으면서 업보를 쌓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시즌에는 디포이다운 농구에 집중하는 그린일지 아니면 MMA 선수로 전향할지 종잡을 수 없는 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